오늘은 책 읽기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책 읽기 여행. 책 제목은 살아가는데 가장 많이 써먹는 심리학, 살아가는데 가장 많이 써먹는 심리학이란 책입니다. 지루징 지음, 센시오 출판. 부제로는 직장생활, 인간관계, 사랑에 답이 필요할 때 꺼내 읽는 심리 법칙이란 부제가 있습니다. 자, 먼저 긍정적인 사람이 바로 써먹는 심리학, 이런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이 습관이 있죠. 어떤 사람은 보면은 이게 버스나 기차를 탈 때 이 창가 자리를 또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옷을 입을 때 빨간색 옷을 즐겨 입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이런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는 이면에는 어떤 심리가 있겠죠. 심리가. 또 이제 그래서 이런 심리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막 사람에게는 희노애락의 감정은 어떻게 일어날까? 내가 긍정적인 긍정감을 불러오는 그러면 생활 습관은 무엇일까? 이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삶의 질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죠. 웰빙, 뭐 삶의 품격, 행복 지수, 막 이런 걸 막 높이는 길이 없을까? 이걸 막 궁리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이제 행복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우리가 자꾸 질문을 던져 보면 좋겠죠. 행복이란 무엇일까?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자주 이제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사람마다 이제 행복에 대한 정의가 다르죠. 어떤 사람은 뭐 이 재산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한 것이 행복이라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마음이 막 편한 것이 행복이지, 뭐 또 어떤 사람은 뭐 사회적인 성공이 행복이지, 이렇게 행복에 대한 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참 분명하게 이게 행복에 정의하기가 이제 어려운 거죠. 2010년도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데니얼 카너먼은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연구를 했어요. 뭐 전화 설문조사를 통해서 뭐 그 응답자의 뭐 수입이 얼마 되고, 학력이 어떻게 되고, 혼인 여부, 뭐 종교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서 과학적 통계 방법을 이용해서 조사 결과를 평가했는데, 그 결과 이제 가구 수입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고 행복감도 증가했지만은, 그 어느 일정 수치에 이르면은 더 이상 그 행복과 비례해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또 발견을 했어요. 미국 작가 톰 레서와 짐 하트가 쓴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라는 책에 보면은 행복의 5가지 요소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양질의 어떤 인간관계, 세 번째로는 재정적인 안정,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건강한 신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회 공헌을 통해 고양된 자부심, 이렇게 5가지를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 양질의 인간관계, 재정적인 안정, 건강한 신체, 사회 공헌을 통해 고양된 자부심, 이제 이렇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5가지 요소를 충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5가지를 뭐 이렇게 다 충족하고 뭐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한 7%밖에 되지 않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부 요소만 갖추고 있어서 자신의 삶에 뭐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주된 이유는 이런 삶의 뭐 한 가지 요소에만 관심을 두고 다른 요소에는 소홀하기 때문이죠. 만약 이 5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면 삶에서 더 많은 행복을 느낄 수가 있겠죠. 자,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웃음을 통해서, 여러분, 막 이 행복이라는 것은요, 외적인 뭐 조건이 충족되어서 행복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은, 내 내면에서 끌어올려서 행복을 이제 추구하게 하는 것이 또 웃음 효과예요. 웃음 효과. 그래서 오늘 웃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내 안에서, 내 속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이 웃음, 자, 같이 신나게 박수 치면서 한번 웃음을 통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이런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한번 신나게 한번 같이 웃어보겠습니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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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보면은 식당 같은 데 가보면요, 사람들이 이제 그 창가 좌석을 선호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길가가 이제 잘 보이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창가에 이렇게 앉으면은 뭐 창문 너머 행인들도 볼 수가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창가에 바깥에 구경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보통 뭐 카페 같은 데 가봐도 실내 그 안쪽보다는 이 창가 좌석을 많이 선호한다는 거죠. 뭐 버스를 타더라도 그렇고, 기차를 타더라도, 비행기를 타더라도 항상 이 창가를 좌석을 선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이 막 이 칠흑같이 어두운 이제 밤에 비행기를 타는데도 이 통로 쪽 좌석보다 또 창가 좌석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넓게 트인 이 광장에서는 어떨까요?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런 큰 광장 같은 데 가면요, 어떤 뭐 기둥이 있는 곳이라든지 담장이 있는 곳이라든지 가로등이 있는 곳, 나무가 있는 곳이라든지, 이제 이런 주변에 머무는 경향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우리가 이런 그 현상은 생활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뭐 창가 좌석을 선호한다든지, 또 이제 뭐 큰 광장에서도 어떤 건물이 있는 쪽에, 또 어떤 시설이 있는 부근에 이렇게 머무는 현상은 생활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사람마다 다 취향이 틀린데, 뭐 어떤 사람은 커피에 막 이렇게 크림과 설탕을 이렇게 넣어서 마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막 이 블랙 커피를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이 취향이,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심리학자 데얼커 대 용에는
엣지 효과라고 불리는 이론을 제시했어요. 그는 사람들이 어떤 일정한 구역에 이 가장자리, 가장자리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고 이 넓은 이 중간지대를 나중에 선택하는 것은 안전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에 근원을 둔 심리라고 설명을 했어요. 안전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에 근원을 둔 심리라서 인간은 천성적으로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이 안전한 공간을 찾아요. 안전한 공간. 그러니까 이 창가라든지 어떤 건물이 있는 가까운 그런 곳에 위치한 곳은 이 두 가지 본성을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것이죠. 이 창가에 이렇게 앉으면은 주변 사람들과 교류가 가능하면서도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어 가지고 외부 공간으로부터 자신을 가능한 한 적게 노출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상대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이렇게 놓이면은, 이렇게 안전한 위치에 놓이면은 갑작스런 이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자리에 남아 상황을 주시하든 신속하게 대처하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행동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어떤 그런 경계가 있는 이제 지점에 있으면은요,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하게 해주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뒤에야 비로소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죠. 이러한 관찰을 통해 얻은 다양한 정보를 선별하고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말을 걸지 다가갈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 밖에 이 모든 사람에게는 투명한 공기 방울과 같은 개인적인 공간이 있어요. 개인적인 공간. 그 개인적인 어떤 공간은 뭐 색도 없고 맛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거리를 결정하는 것이죠. 이 가장자리를 차지한 사람은 중심에 있는 사람보다 그 구역을 떠나기가 쉽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인 공간을 쉽게 침범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과의 이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자신에게 과도하게 접근하거나 개인적인 공간을 침범하면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은 상대방과의 거리를 떨어뜨려서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상황을 주도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전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신나게 한번 웃고 시작했습니다. 박수! 된다. 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할 수 있다. 된다. 잘 된다. 잘 될 것이다. 점점 더 잘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심리인지 몰라요. 자, 이 시간에 오늘은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이렇게 보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는 우리가 막 시속 100km를 달려도 그다지 이게 빠르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시내 일반 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달리면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엄청 막 빠르게 느껴져요. 또 이제 예를 들어가서 무도회장 있죠. 무도회장에서 이게 막 빠른 속도로 현란하게 움직이는
이 조명 아래서 막 춤을 추는 사람들은요, 마치 막 주위가 막 빙글빙글 막 도는 것처럼 막 느끼고요. 막 또 음악에 맞추어 춤추는 사람들의 동작도요, 막 보면은 뭐 엄청 막 화려하고 힘이 넘쳐 보여요. 마치 현란하게 보이죠. 그런데 이제 조명이 이제 딱 멈추고 나면은요, 사람들은 사실 뭐 그냥 밋밋하게 팔다리를 흔들고 있을 뿐이에요. 조금 전까지 느꼈던 그 활기찬 에너지를 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보면은요, 우리는 어떤 곳에 갔을 때에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 장면을 보면서, 아, 예전에 이곳에 와본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막 객관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주관적인 느낌일 수 있는데, 마치 예전에 한번 그 있었던 일처럼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게 우리가 이 허상 속에서 또 실제를 본다는 거죠. 허상 속에서 실제를 보고, 또 이게 낮은 곳에서 높음을 또 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살다 보면요, 어느 것이 실제고 어느 것이 이 허상인지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이런 현상은 왜 그러냐면 착각 때문에 일어나는, 착각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착각은 어떤 것은요, 시각에서 일어나는 착각일 수가 있고, 어떤 것은 이제 청각에서 일어나는 착각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은 인지적인 착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착각은 우리가 이제 주변 환경이나 사람 혹은 사물을 잘못 판단하거나 감지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은 이 귀로 들리는 것을 이제 허상으로 여기고, 눈으로 보는 것을 실제하는 것으로 여기죠. 하지만 자신의 감각이 때로는 스스로를 속인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사람이 이런 착각을 일으키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있는 어떤 신체적인 특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게 뭐 생리적인 특징이든 심리적인 특징이든 그 착각이 일어나는 빈도, 뭐 또 강도에, 또 크기와 지속 시간에 이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각이 유달리 민감한 사람이 있다고 예를 들어보면요, 그 사람은 주변 환경의 자극에 대해서 더 빠르고 예민하게 반응을 하겠죠. 그러니까 막 어떤 피부에 그냥 먼지가 떨어졌는데도 마치 막 벌레가 떨어진 것처럼 막 엄청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인은, 이런 착각은 뭐 생리적이든 심리적이든 뭐 자기가 살아온 환경, 뭐 성장 배경, 뭐 생활 속에서 겪은 경험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다행스럽게 뭐 이런 착각이 우리 생활에 늘 부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단조로운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 뭐 실내 인테리어를 할 때 이 시각적인 이런 착각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면 좁은 공간을 더 넓어 보이게 할 수가 있잖아요. 또 이 조명으로 시각적인 착각을 일으키면 실내 분위기를 다르게 바꿀 수도 있어요. 또 이제 착각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파악하면 생활 속에서 골치 아픈 문제들을 의외로 손쉽게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예를 들어서요, 이 장씨 부인이 있는데, 막 어떻게 남편이 술을 스스로 끊도록 만들었는지 그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장 씨는
젊었을 때부터 술을 좋아해서 하루도 그러지 않고 술을 마셨어요. 그래서 장씨 부인은 매일 술을 입에 달고 사는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막 수시로 막 잔소리를 했어요. 아니, 술만 마셨다 하면 일도 내팽개치고, 아니, 그렇게 건강에도 해로운 이 써디쓴 술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매일매일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남편에게 불평을 막 아무리 늘어놓아도 오랜 뭐 몇 해가 지났지만 남편은 여전히 막 술잔을 손에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술 문제로 막 자주 막 다투고 이렇게 했는데, 이 장씨 부부는 이게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또 두 사람이 막 술 때문에 막 싸우고 있는데 손님이 찾아왔어요. 이 손님은 50대 부인으로 가게 문을 들었을 때 이미 장씨 부부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호기심에 장씨 부인에게 물었어요. 들어올 때 다투는 소리가 나던데 무슨 일이 있어요? 장씨 부인은 난감한 표정으로 대답해서 아이고, 이야기하자니 부끄럽네요. 제가 시집 온 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 남편이 좀처럼 술을 끊지 못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눈만 뜨면 가장 먼저 찾는 게 술이에요. 그래서 잔소리를 하면 결국 말다툼이 돼버리네요. 이 손님은 장씨 부인의 이야기를 다 들은 뒤에 말했어요. 남편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술을 마셔온 것은 술 마셔서 좋은 점만 알지 해로운 점은 모르기 때문일 거예요. 이제부터 남편이 술을 마실 때마다 해로운 점을 이야기 좀 해주세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남편 스스로 알아서 술을 끊을 겁니다. 장씨 부인은 이 반신반의하며 손님이 말한 대로 남편이 술을 마실 때마다 술의 해로운 점을 하나하나 열거해서 들려주었어요. 남편은 짜증을 내며 싫은 소리를 했지만 장씨 부인은 아무런 말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시간이 흐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술잔을 기울이다 옆에 앉은 아내에게 말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술 마시는 게 싫어져서 오늘부터 술을 그만 마셔야 되겠네. 남편의 말을 들은 장씨 부인은 정말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이 손님이 알려준 방법이 정말 신통하게 통했던 것이죠. 원래 남편은 고집이 센 사람이어서 아무리 옆에서 막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해도 듣지 않고 매일 술을 마셨어요. 그런 남편이 먼저 나서서 술을 끊겠다고 선언한 것이니까 장씨 부인은 정말 그 손님에게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장씨는 술을 마시며 친구들과 노는 즐거움에 빠져 있을 때는 시간이 금세 지나갔고 고민과 고통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술을 마실 때마다 술이 가져오는 해로움을 이제 듣게 되니까 원래 이 즐거웠던 일이 걱정과 두려움으로 바뀌었어요. 그 결과 알코올이 가져다 준 행복감도 점점 줄어들게 된 거죠. 이런 시간이 오래되자 그는 술을 마실 때마다 조건 반사적으로 술의 해로움을 생각하게 되었고 차츰 술에 대한 애착도 잃게 된 것이죠. 모든 사람이 하는 착각 중 하나가 즐거울 때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괴롭고 힘들 때는 시간이 느리게 지나간다고 느끼죠. 같은 이치로 매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즐거움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잊어버리죠. 반면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거나 자기에게 해로운 일을 하는 사람 마치 막 지옥에 빠진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죠. 이렇듯 같은 시간이어도 느끼는 바가 다른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나타나는 이 착각 때문이라는 것이죠. 착각. 자, 이 시간에 여러분 시간 어떻게든지 우리가 웃고 웃음으로 행복을 찾고 건강을 찾고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신나게 다시 한번 웃겠습니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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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잘 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계속 또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아인슈타인 있죠. 아인슈타인과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그는 아인슈타인에게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물었어요. 이 기자는 나중에 또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보려고 그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청했어요. 아인슈타인은 흔쾌히 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산책을 마친 후 아인슈타인은 전화번호 수첩에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찾은 뒤 기자에게 적으라며 번호를 하나하나 일러 주었어요. 이 기자는 자신의 전화번호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이렇게 수첩에서 찾는 아인슈타인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기자의 마음을 읽은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전화번호부에 이미 적혀 있는데 굳이 머릿속에 기억할 필요가 있겠소? 위에 뭐 일화가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요. 그러나 이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의 이 뇌가 활동할 때의 세심한 선택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뇌는 주변 환경 속에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내서 보다 중요하고 가치가 높은 일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이죠. 이는 마치 이 칵테일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의 행동과도 같아요. 그 파티장에 이제 우리가 갔다고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에 막 사람들의 웃음소리, 또 발걸음 소리, 막 술잔을 부딪히는 소리, 음악 소리, 사람들의 말소리 등 막 온갖 다양한 소리로 막 떠들썩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말소리나 음악 소리가 아무리 커도 내 옆에 있는, 내 곁에 있는 친구의 말을 듣는 데는 그다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음악을 감상하는 사람의 경우에 주위에 소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음악 세계에 빠져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10명, 심지어 막 20명이 한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의 귀가 듣고자 하는 내용은 듣지만 듣고 싶지 않은 소리는 차단하는 것과 같아요. 멀리서 누군가 그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여러 사람의 목소리 중에서 나를 부른 사람을 향해 고개를 돌리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칵테일 파티 효과요. 칵테일 파티 효과. 그러니까 이제 이 칵테일 파티 효과는요, 본래 이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청각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현상은 인간이 주의를 배분하는 능력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인간은 외부로부터 수많은 자극을 받지만 주의력을 한 가지에 집중할 때 그것과 관련이 없는 정보는 이제 배제한다는 것이죠. 이때 주의를 기울이는 곳에서 나는 소리의 크기는 다른 소리보다 2~3배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의 주의를 끄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바로 지금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 새끼 손가락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묻는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 질문을 받기 전까지 새끼 손가락에는 아무런 느낌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을 받고 나면 당신은 막 곧바로 이 새끼 손가락이 갑자기
썰이거나 가렵거나 혹은 묵직하거나 막 차갑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사실 질문을 받기 전에도 새끼손가락의 감각은 똑같이 존재했지만 더 중요한 일에 주의를 기울이느라 느끼지 못했을 뿐이죠. 질문을 받은 뒤에 새끼손가락의 감각이 강력한 신호가 되자 뇌에서 새끼손가락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죠.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주의를 기울일지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무엇에 주의를 기울일지에 따라 결과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무엇에 주의를 기울일지에 따라 결과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어느 번화한 도시에 매우 유명한 거리가 있었어요. 이 도시에 사는 사람이든 멀리서 온 여행객이든 모두 이 거리를 찾아와 오후에 멋진 거리 풍경을 감상하곤 했는데요. 이 도시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에 살았던 이 아수, 아양, 아괴 이 세 사람의 오랜 소원은 바로 이 도시를 여행하는 일이었어요. 그들은 이 도시에 함께 와서 각자가 본 풍경을 기록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훗날 그들은 서로 다른 직업을 선택했고 각기 다른 인생의 여정을 걸었어요. 아수는 외과 의사가 되었고 아양은 부동산 사업가가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남들과 달랐던 이 아괴인은 예술가가 되어 도시의 각종 조형물을 제작을 했어요. 세 사람은 각기 다른 시기에 이 도시를 찾아와서 유명한 이 거리를 둘러보았고 각자의 눈에 비친 멋진 풍경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감상은 너무나 달랐어요. 이 아수는 이렇게 적었어요. 거리는 매우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수많은 옷가게와 고급스러운 커피숍이 거리를 빼곡하게 채우고 있었다. 어느 골목으로 들어가니 한 귀퉁이에 작은 약국이 있었다. 먼지가 쌓인 진열대에는 다양한 브랜드의 소화제가 놓여 있었다. 그 앞에서 사람들은 어떤 약을 먹어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신중하게 약을 고르고 있었다. 어쩌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신선한 공기와 적절한 운동이겠지만 차마 그들에게 말해주지 못했다. 아양이 적은 글은 이러했어요. 이건 이제 아수는 외과 의사니까 이런 자기의 이런 보는 관점이 있는 거죠. 또 아양은 이제 부동산 사업가인데 아양이 적은 그런 일에서 이 도시의 화려한 거리를 보았다. 거리에 들어선 수백 개의 상점마다 손님들로 붐볐다. 길가에 가판대에 2명의 여자아이가 손수 만든 봉제 인형을 팔고 있었다. 이 거리에서 상점을 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우선 임대료가 비싸고 건물주가 내거는 조건도 까다롭다. 만약 이 거리에 점포 하나를 살 수 있다면 성공한 사업가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아괴인은 이제 예술가죠. 예술가가 보는 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거리는 시적인 정취로 가득했다. 황혼 무렵 하늘 가득 물던 저녁놀이 거리의 돌바닥에 반사되어 은은한 빛을 비췄다. 도시의 더 넓은 하늘 아래 붉은 태양이 길가에 늘어선 상점의 쇼윈도에 비치면 거리 전체가 마치 저녁노래 아름다운 꿈에 빠져 있는 듯 했다. 이 같은 거리인데도 다 다르죠. 외과 의사가 보는 거리, 부동산 사업가가 보는 거리 풍경, 그 다음에 예술가의 눈에 비춰진 거리 풍경, 이렇게 다 다른 거죠. 여기서 주의력의 선택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사물에 따라 주의를 어느 정도 기울일 것인지 선택을 하죠. 똑같은 사물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 역시 다르죠. 이 세 사람은 다 이 경험이 다르고 직업 역시 다르기 때문에
같은 거리의 풍경을 감상하더라도 자신이 하는 일과 관련이 있고 관심 분야가 비슷한 사물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이죠. 심리학자에 따르면 인간은 매일 외부로부터 다 대량의 정보를 받아들이지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그중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고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무엇에 주의를 기울일지는 이렇게 유의미한 선택을 거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인 결과 역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신나게 웃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업그레이드, 행복감을 업그레이드, 건강을 업그레이드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박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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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잘 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원래 8살이 된 준이는 식탁 앞에 앉아서 이 빵 조각을 가지고 피피와 장난을 치고 있었어요. 이 피피는 준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함께 지는 귀여운 강아지 이름이에요. 준이는 이 식사 시간에 피피를 식탁으로 데리고 와서 밥 먹이기를 좋아했어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지만 준이는 좀처럼 말을 듣지 않았어요. 피피 강아지는 준이의 손에 든 빵을 낚아채기 위해 몸을 이리저리 움직였는데 하필 준이 앞에 놓인 접시를 건드리고 말았어요. 접시는 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났어요. 접시 깨지는 소리에 놀란 엄마가 주방으로 서둘러 달려왔어요. 준이는 엄마에게 혼날까봐 이렇게 대답했어요. 피피 강아지가 접시를 엎질러서 깨진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는 화가 나서 언성을 높이며 준이에게 물었어요. 그럼 준이, 너는 아무 잘못도 없어? 준이도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피피가 그런 거라고. 난 잘못한 게 없어. 엄마가 준이에게 말했어요. 네 방에 가서 방금 일어난 일을 잘 한번 생각해 보렴. 정말 너에게 아무 잘못이 없었는지 말이야. 10여 분이 지난 뒤 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방에서 나와 엄마에게 말했어요. 피피가 잘못했지만 나도 잘못했어. 식사할 때 피피랑 장난치지 말아야 했고 피피를 식탁으로 데리고 오지 말았어야 했어.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내가 듣지 않았어. 준이의 말을 듣자 엄마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잘못을 했으면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지 책임을 떠넘기면 안 돼. 네가 잘못한 걸 알았으니 오늘은 네가 식탁을 치우고 깨진 접시는 네 용돈에서 물어내렴. 이 정자, 중국의 이 정자는 나는 날마다 3가지 일로 내 몸을 반성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다음 3가지 일로 반성을 했어요.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도모한 일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했는가, 친구를 충분히 신뢰했는가, 스승이 가르친 지식을 열심히 공부했는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성할 내용은 이 중국의 이 정자보다 훨씬 더 많죠. 성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야 함을 알고 있어요. 부단히 자신을 반성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행동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인격이 어느 정도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20살이 넘으면 많은 사람들이 과거 책에서 배운 지식이나 그동안 쌓은 경험으로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만들죠. 삶의 크고 작은 일에 이 가치관과 세계관을 활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죠. 그러나 이제 복잡다단한 세상에서 우리는 수시로 외부 세계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자신이 한 일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생각과 관념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바꾸는 과정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생각이 행동을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생각이 행동을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나약한 사람은 이 어려움을 보면 외면하죠. 외부의 결정에 이끌려서 또 비굴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제 멋대로 행동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책임지지 않으려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죠. 하지만 자신을 돌아보려는 의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진면목을 똑바로 인식하고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의 원인을 파악할 수가 있죠. 생각이 행동을 결정한다. 생각이 행동을 결정한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 이 하나라의 우임금이 있었는데, 이 우임금은 치수 사업을 끝내자 세력이 더욱 강대해졌고 위세가 높아졌어요. 그는 이 중원의 각 부족의 수령들을 불러 모아 자신의 최고 지위를 확인하고자 했어요. 한 번은 이 화계산에서 각 부족의 수령들이 모였는데 방풍씨라는 수령이 가장 마지막으로 출석을 했어요. 그는 매우 오만하게 굴며 우임금에게 복종하려 들지 않았어요. 이에 우임금은 그를 처형을 했어요. 이때 유호씨라는 수령이 우임금의 처사에 불만을 품고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우임금은 군대를 이끌고 이들과 여러 차례 교전을 벌였지만 번번이 패했어요. 후에 우임금은 자신의 아들 계에게 군대를 이끌고 유호씨를 굴복시키라고 명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아들 계 역시 승리를 거두지 못했어요. 유호씨에게 패한 군사들은 분을 참지 못하고 이 계에게 전군에 공격할 것을 명해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러자 걔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럴 필요 없다. 나의 장수들이 유호씨보다 많고 땅 역시 유호씨보다 넓다. 그런데도 전투에서 거듭 패한 것을 보면 분명 나의 덕행이 부족하고 병법이 그보다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부터 나는 자신을 반성해서 부족한 부분을 하루속히 고칠 것이다. 그날부터 걔는 아침 일찍 일어나 책을 읽고 간소한 음식을 먹고 이렇게 거친 옷을 입고 풀로 엮은 신을 신었어요. 또한 백성들을 돌보며 덕이 있는 사람을 높이고 재능 있는 사람을 등용을 했어요. 1년이 지난 뒤 걔의 상황을 알게 된 유호씨는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일으키는 대신 오히려 걔에게 투항을 했어요. 현대 사회는 뭐 이런 하나라 이런 상나라 시대보다 훨씬 더 발달한 문명을 이루었지만 그만큼 더 복잡하게 변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자칫 방심할수록 이 자아를 읽기 쉬워요. 예로부터 대업을 이루는 사람은 모름지기 자신을 반성하는 것을 수신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겼어요. 자신의 과실을 수시로 반성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본다면 자신의 귀를 맑게 눈을 밝게 유지해서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가 있죠. 현대 사회에서 하루 3가지를 반성한다고 해서 반드시 물질적인 이득이나 명성을 얻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혼란스러운 인생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이해할 수가 있죠. 분명히 보고 들을 수 있는 총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쉽지 않은 일이죠. 자신의 머릿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적어도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부끄러움이 없죠. 더욱이 항상 자신을 반성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이 시간에 같이 신나게 한번 웃고, 오늘은 이 살아가는데 가장 많이 써먹는 심리학, 긍정적인 사람이 바로 써먹는 심리학, 오늘 책 읽기 여행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나게 박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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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습니다.